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세계 경제 문화의 중심, 미국 뉴욕, 그리고 뉴욕 인근의 롱아일랜드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떠나볼까요? 누구와 함께? 이쁜 혜원이와 함께. 축구를 비롯해서 야구, 골프, 심지어 씨름과 족구까지 치열하게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다양한 이 대회, 도대체 무슨 대회일까요?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줄여서 미주 한인체전이라 부르는 대회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한데 모여 스포츠를 통해 경쟁하고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화합하는 자리인데요. 한인 2, 3세들은 한국어는 서툴러도 자신의 뿌리를 찾아 기꺼이 동참하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I feel really proud to kind of represent Korean, and I hope that I can be an inspiration to other Korean Americans who are. 아마추어지만 프로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우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단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올해 71세 되시고 올해 70대 되시고 제가 이제 막내격이 이제 50세 됐습니다. 하키를 좋아하는 하키인으로서 이렇게 체전에 지금 몇 회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20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는데요. 참가 인원만 해도 3,300명가량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코로나19 탓에 무려 4년 만에 열려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하는데요. 1983년 제2회 대회 이후 40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한 뉴욕 대한체육회는 한인 동포사회를 하나로 잇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왔고 자원봉사자가 돼 모든 힘을 합쳐서 모금 활동과 함께 대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체력의 국력이라고 이 체육이 없이는 우리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체육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번 대회에선 성화가 LA에서 출발, 미국 대륙을 횡단해 뉴욕까지 전달되는 최초의 성화봉송 시도도 이뤄져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개막식에선 해방 이후 처음 열린 1948년 전국체전 선서를 했던 유도 10단이자 100세인 이방근 선생이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재미단체육회가 이 지역과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잘 준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상상위로 이렇게 성대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너무너무 회장으로서 진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K-팝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져 한인 2, 3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인이란 자긍심이 묻어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Really proud to be representing New York State and Korea and America in this. She said we're going to be swimming, and we're really excited. Fighting! 또 이 같은 뉴욕 미주체전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담는 작업, 즉 백서도 처음으로 작성돼 한인 교수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미주체전은 1981년부터 시작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한민족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기록된 문서가 없었다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나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백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이 대회가 열리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불투명했던 대회 개최가 미국 내 최대 뷰티 기업 중 하나인 한국계 기업의 전폭적인 후원 결정이 이뤄지면서 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를 널리 퍼질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한 획을 긋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또 자원봉사를 100% 제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한인 출신 사장의 고국 사랑 덕분에 대회가 열릴 수 있었단 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엄연히 미국 기업이면서도 평소 한국 명절 때 사내 공휴일로 지정하고 고국의 어르신들을 위한 갖가지 공연 행사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한인 채용까지 한국 발전에 힘을 써왔다고 합니다. 미주 한인 2세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작은 보탬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같이 모여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생각들을 나누면서 같이 한인으로서의 어떤 강한 그런 생각들과 의식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뜨거웠던 3일간의 미주 한인체전은 대회 42년 사상 최초로 뉴욕이 종합 우승을 가져가면서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화합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 모두가 승자 아닐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는 다음 대회는 2년 뒤 LA에서 열리는데요. 그때 모두 다시 만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처럼 미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회 개최에 힘을 쓴 전창덕 대회 조직위원회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뉴욕 미주체전 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전창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재 와서 느낀 거지만 대회 조직위원회 분들은 물론 이 미국 각주 선수 임원분들까지 열의, 열정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한인 사회의 가장 큰 청소년들이 가장 가슴 설레이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취재하면서 느낀 게 모두 이 생업이 있는데도 자원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자발적으로 대회 이제 개최를 위해서 힘을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규모는 전국체전보다 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자 다 생업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2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인으로서의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참 뿌듯함을 느끼고 참가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님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다인종, 다민족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끼리는 대회를 이런 종합대회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 아니면 한인체전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에는 뭐 인종의 농광로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유일하게 한인들이 전국 규모의 이런 스포츠 문화 행사를 한다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2세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외국 친구들하고 자기가 학교에서 얘기할 때, 야, 니네 나라는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부러워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자랑스럽고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한인들만 유독 이렇게 종합대회를 하면서 뭉치고 같이 화합도 나눌까요? 그게 이제 우리 한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떤 국민성, 화합하고 단합하고 우리가 이민 올 때 가장 큰 목적을 둔 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교육의 밑바탕에는 일단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뭐 사회 진출 그런 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스포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부모들이 우리 2세들한테 넘겨주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어떤 우수성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욕에서 엄청나게 큰 대회를 하다 보니까 한인사회 굉장히 들썩들썩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다민족 중에서 한인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유일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많은 한인들 단체 중에서도 한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 대회에 참여한다라는 어떤 유일성도 갖고 있어요. 특징이. 예. 체험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그 윗세대도 함께 참여하는 뭐 되게 단합이 되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로 한 70~80%가 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종목에 따라서는 성인들이 1세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그 스포츠를 통해서 화합하고 미주체전이 우리 한인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만나 뵙고 있는 이곳이 한인 회장이 이끄는 키스라는 사업체인데 미국 내 최대 뷰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지원이 없었더라면 대회 개최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키스 회사는 미국의 삼성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대표적인 그런 성장,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여기 회장님이 그 운동을 참 좋아하세요.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특히 좋아하시는 분이 족구예요. 저기도 족구를 이제 몇 번은 하시고 하는데 여기 직원들이 꽤 많은데 직원들한테 이제 그 체육을 통한 그런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키스가 사회에 공헌하는 또 이런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문화 뭐 여러 분야에 참여를 많이 하셔요. 요번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미주체전에 이렇게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해 주셨는데 대회 후원해진 그 규모는 우리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전체 체육인들은. 말씀하셨지만 미주 이번 한인체육전에서 키스사가 이제 메인 스폰서로 이제 참여했는데 메인 스폰서라고 하는 개념이 미주 한국체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처음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메인 스폰서라는 개념이 없었나 봐요.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주체전이 지금 22회거든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경연제를 벌이는데 그럼 44년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여태까지는 그 체육인들 또 그 대회를 주관하시는 그 분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자기 주머니 털어서 속된 저기로 그렇게 이제 대회를 꾸려왔어요. 항상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고 힘들게 이렇게 대회를 치러왔는데 이번에 대회 타이틀 스폰서로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열심히 키스 회사도 우리 대회도 홍보하고 회사도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가봤더니 그 밖에도 이제 후원사, 그 기부한 분들 명단이 벽면에 빼곡하게 있는 걸 저도 봤는데 이들 덕분에 정말 이런 큰 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스포츠 행사든 어떤 행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잖아요. 버짓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이제 행사 어떤 계획도 잡고 그랬는데 진짜 충분한 그런 재정을 해주셔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우리가 미주체전 뉴욕에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그래서 많이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키스사가 가장 먼저 이제 대회 타이틀 후원사를 해줌으로 해서 그 주변에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어떤 그런 데서도 줄 이어서 그런 바람을 일으켜 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됐죠. 그래도 보면 어떻게 계속 역대 최대 규모라고 계속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달성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로서는 뭐 준비한 만큼 또 예상 인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지만은 뉴욕을 방문하는 그 선수들이니까 참관인들이 우리가 준비를 잘 접대를 해서 고맙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이 대회가 뉴욕을 기점으로 해서 더 좋은 대회로 성장 발전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장소를 말씀드린 김에요. 이 뉴욕 롱아일랜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열린 곳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개막식이 열린 주 경기장이 14,500석을 자랑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이제 수영장도 올림픽을 치를 만한 수준이고요. 테니스는 US 오픈이 열리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곳 어떻게 다 빌리신 거예요? 뉴욕의 개최지가 결정되고 개최지 장소를 여러 장소를 이제 물색을 했는데 과연 어떤 근접성 내지는 어떤 편리한 그럼 숙소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또 이동 편이라든가 그런 걸 다 종합해서 가장 그래서 나소 카운티가 한인들 많이 살고 거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얘기가 잘 돼서 선정이 됐고요. 또 나소 카운티에서 우리 대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카운티에서 관계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것도 면제를 해주시고 카운티에서 그래서 그 카운티장님이 진짜 이런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이런 큰 문화 스포츠 행사를 자기 지역에서 개최된다는 거에 대한 거를 다른 행사 다니면서도 많이 광고를 해주시고 모든 종목들이 진짜 미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펼쳤던 곳에서 우리 한인 청소년 아마추어들이 미주체전, 뉴욕체전 그 경기장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막식 얘기해 보니까요. 와, 이번 개막식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어마어마한 또 걸그룹을 또 초청을 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사실 여자아이들의 섭외를 하면서 그 인기도를 전혀 몰랐어요. 예. 또 우리 연령층에는 또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기획사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여자아이들, 지아이들 이제 그게 섭외가 돼서 기획사하고 해오고 진짜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는데 우리가 이 공연은 무료로 공연을 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개막식이 치러졌다는 거에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회에 들어가서는 선수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봤거든요. 뭐 공정하게,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화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도 궁금해요. 준비하는 저희 이민 1세들은 우리 이제 자손들, 우리 2세들한테 이런 한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거에 참 뜻깊고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2세들은 사실 아마추어들이
이런 팀 유니폼을 입고 다른 팀하고 이런 공식적인 대회에 출전해서 경기를 펼친다는 거는 사실 그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이 대회를 기다리고 그런 2세들이 많아요. 이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32개 지역이 출전했는데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을 내가 대표하고 그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이런 큰 대회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땀 흘리면서 뛰는, 열심히 훈련해서 이렇게 나와서 출전하는 데는 그런 거 경기장을 돌아보면서 그런 선수들을 그걸 볼 때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우리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움 분명히 느낄 것 같고 그들한테는 어떤 자신감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들이 우리 미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대회의 밑바닥이 된다는 거를 볼 때는 참 이 대회 참 준비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체전에서 우승한 선수들은 올해 이제 국내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출전권을 갖게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선수들 자부심도 정말 대단할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 뿌듯함,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미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그 지역의 대표 선수가 또 돼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올린 우승팀 선수는 또 미국 대표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이런 사실 기회에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데서는 진짜 그런 경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미주체전을 통해서 진짜 미국을 대표해서 또 한국 전국체전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진다면 개인으로서는 진짜 큰 하나의 진짜 히스토리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인체전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 한번 언급하시긴 했지만 뉴욕답게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었는데 이런 슬로건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뉴욕답게. 그거는 슬로건이 사실 아니에요. 슬로건은 정식 슬로건이 영어로는 Play Your Dream in New York. 그 영문 저기가 되고요. 뉴욕 미주체전으로 하나 되자. 라는 게 이제 공식 슬로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뉴욕답게 미주체전을 치르자라는 거는 애칭 슬로건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뉴욕하면 사실 대도시 아니에요. 아까 말씀 관광의 도시, 모든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공식적인 슬로건보다는 애칭 슬로건이 더 듣기 좋다 해서 저희가 그냥 뉴욕답게 준비 멋있게 했다. 뉴욕답게 멋있게 체전을 치러냈다. 라는 거가 더 아마 더 오래도록 간직할 것 같습니다. 뉴욕 대회가 1983년 2회 대회 이후 40년 만에 이번에 뉴욕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이 대회가 1981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서 1983년도에 2회 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83년도에 치르고 지금 40년 만에 뉴욕에서 이제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뉴욕이 이번에 두 번째 치러진 이유는 일단 뉴욕이 물가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개최하는 개최지에서도 사실 비용 문제가 부담이 있었고 타지에서 올라면은 일단 호텔 숙박이 비싸잖아요. 예, 그 모든 게 비싸요. 아마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또 높아져서 자주 하다 보면 좀 시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40년 만에 하다 보니까 또 기대감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40년 전 2회 대회 때는 단장님은 그때 혹시 참여하셨었나요? 저도 있었는데 여기 지역에 이제 브롱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때 브롱스 지역에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대회 준비하면서 정말 최초의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면 성화봉송도 제가 지켜봤는데 전 미국, 전 미주를 돌면서 성화봉송을 한 것도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버킷리스트로 대륙 횡단하는 걸 다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그전에는 나도 한번 대륙 횡단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어떠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희망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참여자가 많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이 우리 대회가 대회 규모만큼의 홍보가 좀 덜 됐었어요. 미주류 사회도 그렇고 한인 사회 자체도 그렇고 우리 체육인들만이 하는 그런 대회로 이제 인식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럼 뉴욕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주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이 대회를 크게 알리고 또 미주류 사회에도 우리 대회를 좀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미 대륙 횡단 성화봉송단 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출발한 거였죠? 성화가 뉴욕에서 일단 바로 직항
LA로 갔고요. LA가 대회를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LA가 1회 대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체화를 하고 올 때는 15개 지역을 스테이트마다 경유하면서 대회 홍보도 하고 또 한인의 체육회 이렇게 방문하면서 한인 사회에 이제 홍보 활동을 벌치면서 8,000마일 정도 8,000마일이요. 예, 그렇게 그 긴 여정을 무사고로 이렇게 잘 홍보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백서도 처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서라고 하면 사실 대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를 기록한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추진하게 되셨던 건가요? 저희가 이게 100% 아마추어들이 지금 이 대회를 준비하잖아요. 뭐 선수도 그렇지만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매 대회 하면서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떤 매뉴얼북도 없었고 그 기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울산 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직위원회하고 미팅도 하고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은 참 쉽잖아요. 그 시스템에 그대로 옮겨가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기록을 남겨서 차기 대회 때 뭐 특성이 있긴 있겠죠. 이제 그 지역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전반적인 그 미주체전을 치르기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뉴욕 미주체전이 시작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해왔고 치러졌다라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백서가 이제 12월 달에 아마 그게 다 편집이 완료돼서 아마 책자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회를 치르기까지 사실 또 많은 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아마 도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도 남고 또 다 대회를 치러서 후련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소회가 있으시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전국체전에 이제 나가서 우리 대회도 홍보하고 또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든가 아시아, 뭐 남미 이런 체육 관계자들이 볼 때도 역시 미국의 체육인들은 활동적이고 참 멋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MBN 그 방송사에서 이 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현장까지 나와서 취재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마움을 느꼈고 언론에서의 그 관심도 앞으로는 조금 더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회를 지켜보면서 한인들의 긍지가 많이 느껴졌고요.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돼서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미주 한인 그리고 세계 속의 한인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미주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됐다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또 한인 사회, 한인 동포, 또 미주 사회, 그 외국분들, 또 특히나 한국의 모든 관계자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MBN 방송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가 비록 고국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한국의 어떤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 여러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여기 미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고 응원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 또 미주체전이 앞으로는 뉴욕 미주체전을 시점으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